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이번 교육 지원 영상은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 실제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제조 공정 현장의 비대면화를 이끌어 언택트 시대, 산업 환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9번째 강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 강사의 강의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두 가지 표준 공정 모델 중 첫 번째, 저항 용접 공정에 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표준 공정 매뉴얼과 적용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남경태입니다. 저희 뿌리 분야 제조 로봇 공정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속, 플라스틱 분야의 4대 뿌리 공정, 즉 용접과 주조, 가공, 표면 처리 이러한 4대 뿌리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로봇 자동화가 취약하게 잘 안 된 그런 이제 업종들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런 4대 뿌리 공정의 로봇 활용 공정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 보급 사업도 확대하고 그리고 뿌리 산업의 제조 경쟁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정 모델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정 모델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정들 중에서 업종별, 공정별, 자동화 수준별로 분류해 가지고 이러한 유사 뿌리 공정 중에서 공정들을 좀 모듈화 하고 패키지하고 표준화해서 로봇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정 모델 개발 절차를 보면 먼저 뿌리 산업의 수요 조사를 하고 공정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하고 공정을 분석한 다음에 로봇 활용도가 가장 좋은 그런 공정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로봇 공정 모델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로봇 공정 모델을 최적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같이 분석해서 무엇보다도 로봇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 모델을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혹은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 공정들이 운영이 됐을 때 얼마큼 더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로봇 수요 기업의 그 컨설팅을 통해서 얼마큼 이 만들어진 공정들이 수요 기업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4단계의 공정 모델 절차를 완성을 해서 공정 모델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공정 모델 보급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뿌리 산업의 공정 모델 수요를 시행한 절차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7개 기업에 대해서 공정 모델 수요를 실시를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주조, 소성 가공, 그리고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이렇게 해서 한 6개의 뿌리 공정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해서 로봇 활용이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적합성, 효과성, 활용성이 높은 한 5개의 공정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5개의 공정 모델은 저항 용접 공정, 아크 용접, 그리고 주조 후처리 가공 공정, 그리고 머신 텐딩, 표면 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선정한 공정은 저항 용접과 머신 텐딩 이 두 가지 공정이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수요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을 활용했을 때 그 활용성이 가장 뛰어난 그런 공정을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정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항 용접 공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용접 공정 모델은 금속 부재의 돌기를 전극으로 가압하고 전류를 이 돌기부에 집중을 시켜서 재료 자체의 저항 발열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열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항 용접은 자동차의 차체 부품, 즉 너트나 볼트를 제작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공법이고요. 이러한 너트 프로젝션 저항 용접은 너트의 돌기를 만들어 접합면을
용융, 접합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차폐 부품 간의 기계적 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앙용접 공정의 수작업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작업자가 피조물을 가져다가 용접기에다가 로딩하고 그리고 다시 용접된 것을 적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작업자의 경우에는 한 시간당 한 600개 정도의 작업을 수행되고 있는데요. 숙련자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한 800개 정도. 이것을 이제 택타임으로 보면은 4.5초에서 한 6초 정도의 작업 시간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되는 작업에 의해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성과 품질이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작업 불량률이 약 3% 이상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은 결국은 근골격계의 질환이라든지 산업재해의 이직률이 높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용접 공정의 구성과 흐름을 보면요. 먼저 작업자가 피조물을 이제 픽업해서 용접기 지그에 안착을 시키고 이렇게 안착된 피조물은 용접기로 통해서 접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접된 완료 부품은 온로딩, 적재하는 이런 식으로 공정이 구성이 되고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항 용접은 상당한 불량률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량 원인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너트의 편심이라든지 용접칩의 불량 그리고 이제 용접 불량의 공정이 누락이 돼서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월간으로 따지면은 한 2에서 30여 개씩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불량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보신 바와 같이 바이스에 금사품을 이제 고정을 하고 토크렌치로 수동으로 가압해서 불량률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힘을 가함으로 해서 검사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검사 시간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수 검사를 못하고 샘플 검사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단순 반복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근골격 질환도 유발되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항 용접 공정의 모델을 이제 설계하는데 이때 설계의 주안점은 작업자의 의존도가 높은 로딩, 세팅 그리고 언로딩 작업이 로봇을 활용하면서 용접의 품질과 재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피조물을 로딩하는 그런 로딩 장치가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수직 다관절 그리고 피조물을 잡는 그리퍼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 저항 용접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트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자동 공급기 그리고 용접을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용접 검사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접 품질을 온로딩하는 장치 이렇게 총 7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정 모델을 설계한 것은 생산성을 고려해서 로봇을 한 대를 운영할 때 그리고 로봇 2대를 운영할 때 2가지 모델로 저희가 저항 용접 공정 모델을 이제 설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설계도를 저희가 완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계도를 완성된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피조물을 로딩하고 그리고 용접하고 그리고 언로딩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한 대의 로봇으로 피조물을 로딩, 언로딩하는 공정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로봇 2대를 검사 공정과 그리고 용접 공정을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정 모델을 만들고 선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증 기준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저항 용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피조물의 무게와 그리고 작업 반경에 따라서 한 3가지의 로봇이 나와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설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퍼하고 로딩 장치, 언로딩 장치, 그리고 용접에 관련된 용접 전원부하고 그리고 부품을 피딩하는 피딩 장치, 그리고 이제 용접건 이런 식으로 주변 설비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예산이 전체 사업비
1.7억에 정부 출연금이 한 1.2억 정도 지원이 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저항 용접을 적용했던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로딩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로딩되어 있는 피조물을 가져다가 용접기에다가 용접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용접된 것을 이제 검사하고 언로딩하는 이런 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자동화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에 그 수작업으로 작업했던 것보다 불량률을 감소화시키고요. 전체 불량률이 한 5%에서 한 1% 정도, 0.1%까지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작업 시간도 이제 생산 수량이 이제 일정해짐으로 해서 이제 생산량의 어떤 계획과 관리가 이제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기존에 이제 작업작 한 8시간 정도 이제 작업을 했다 그러면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근무 그 작업 시간 외에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6시간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시간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대폭 이제 증가가 되겠죠.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면 하루 3,200개의 작업이 9,600개까지 증가가 돼서 매출이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항 용접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경태 강사와 함께 저항 용접 공정의 표준 공정 모델 사업 개요와 기대 효과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가전, 난방, 건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이는 공정인 만큼 로봇이 적용된 표준 공정 모델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